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ESG 두 번째 시간, 북미 식품 시장의 ESG 트렌드와 동향 바로 알아보자고요. 북미에서는 친환경, 탄소 중립, 공정무역 식품임을 인증받은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친환경, 유기농, 환경보호, 지속가능성, 공정무역, 동물복지 등 약 66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식품 인증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속가능성, 탄소 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제고되면서 식물성 대체육, 유제품이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식품 낭비 실태가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식품 폐기물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낭비되고 버려지는 음식으로 제조한 업사이클 식품이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포장 폐기물 문제의 중요성도 증대되며 생분해 소재 포장, 라벨 없는 용기 등 친환경 포장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정책의 동향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바이든 정부는 2021년 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했는데요. 캐나다도 2021년 6월 캐나다 순제로 배출 책임법을 제정하여 법률에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명시했으며 탄소 중립 챌린지를 통해 기업들의 탄소 감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환경보호청은 2021년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국가 재활용률 50%로 확대하는 국가 재활용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렇듯 북미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1년 12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시행하고 캐나다는 2020년 캐나다 기업법의 다양성 공개 요건을 개정했는데요.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정책과 고위 경영진의 다양성 현황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식품 기업의 ESG 경영 적용 사례를 살펴볼까요? 미국의 식품 기업 제너럴 밀스가 2050년까지 재생 농업,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망 전체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캐나다 식품 기업 메이플 리프 푸즈는 2019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22년 기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북미 전역의 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북미 식품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포장재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식품 기업 켈로그는 자사 제품의 76%를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로 포장하고 있으며 시리얼 포장재 두께를 17% 줄여 플라스틱 포장 97톤을 감축했고, 캐나다 식품 기업 사프토는 전 제품의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가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전면 검토하는 등 북미 식품 기업들은 식품 포장의 재사용, 퇴비화 등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재활용 소재로 제조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거나 퇴비화를 통해 재사용, 재활용하고 환경 보존을 위해 재생농업, 유기농법 식품을 사용하고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기업 코카콜라는 2030년 임원의 50%를 여성으로 배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캐나다 식품 기업 로블로는 유사 직급의 직원 임금 모니터링을 통해 남성, 여성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며 기업 내 인종적 다양성과 양성평등을 위해 임원, 관리직에서의 여성과 다인종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무역 인증식품을 사용하고 제품을 지원하거나 로컬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기업 마즈는 뇌물수수 등 부패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 직원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이플 리프 푸즈는 부정부패에 관련한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미 식품 시장의 ESG 경영 동향을 분석해봤는데요. 북미 소비자는 친환경 인증식품을 선호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포장재에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거나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는 등 현지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환경과 사회 부분에 집중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일본의 사례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